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네요.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아주 좋은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사용할 물감이 화면에 비치는 동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이쪽을 보세요. 오늘은 타원형 그림을 그릴 거예요. 화폭에 미리 마스킹 페이퍼를 붙이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잘라냈어요. 그 타원 안에 리퀴드 화이트를 미리 살짝 얼룩지지 않도록 칠해놨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됐군요. 자, 시작할까요? 우선 2인치 붓을 사용해서 하늘을 그립시다. 탈로 블루하고 검은색 그리고 탈로 그린을 아주 조금만 섞어주세요. 빛나는 색이 나왔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이런 날은 반드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에 초록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주면 색에 빛이 생깁니다. 여기에 빛을 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칠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네요. 그대로 같은 색을 써서 물 표면을 그려봅시다. 저는 물을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같은 색인 탈로 블루와 미드나이트 블랙을 조금, 그리고 탈로 그린을 아주 조금만 섞어줍니다. 탈로 그린은 하늘을 칠한 색보다 조금 더 섞어야 합니다. 그러나 칠할 때 하늘과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붓을 옆으로 털듯 움직여서 물 표면의 느낌이 나오도록 칠합니다. 대충 칠하면 되죠. 나중에 이 위에 숲과 집을 그릴 거예요. 좋네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 붓을 씻을까요? 저는 붓을 씻는 일이 재미있거든요. 만약 누군가와 싸우면 이것으로 화풀이 합니다. 자, 보세요. 내 말이 맞죠? 다음은 인디안 옐로를 아주 조금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드뮴 옐로와 인디안 옐로를 섞어주세요. 거의 색이 없는 듯한 투명한 노란색이 나왔죠. 이것을 가볍게 털면서 색칠하면 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파란색과 섞어서 회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 표면 쪽도 같은 방법으로 칠해주세요. 이쪽도 가볍게 칠하고 다시 붓을 씻어주세요. 저는 붓을 씻는 일을 좋아해요. 깨끗해졌죠? 살짝 아주 가볍게 화폭 위를 붓으로 다듬어 줍니다. 흐리게 색이 나올 정도면 돼요. 조금 더 빛이 나오도록 하고 싶네요. 이 정도면 됐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그리고 붓에 붙은 물감은 떨어뜨리고 물로 씻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미드나이트 블랙을 약간 붓에 묻힙니다. 여기에 프러시안 블루 조금과 아리자린 크림슨을 섞어주고 색을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펜붓 양쪽에 묻혀주세요.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천천히 편하게 흘러가는 구름이죠. 작은 원을 그리는 듯 붓을 돌리면서 그립니다. 알겠죠? 점점 우리가 원하는 구름이 나오죠.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려주세요. 구름 모양은 마음대로 그리면 됩니다. 구름을 보면서 여러 상상을 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매직 드래곤의 퍼프나 마귀 할머니, 그 외에도 여러 상상을 했을 거예요. 가만히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꼭 그리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조금 더. 좀 더 큰 구름을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편한 마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세계라서 원하는 대로 그리면 돼요.
그림 세계는 자유롭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새털 구름을 더해볼까요? 다음은 잘 마른 2인치 붓을 사용합니다. 마르지 않은 붓을 쓰면 색이 섞여버리니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털어서 화폭에 붙은 필요없는 물감을 제거하고 색이 잘 조화하도록 해주세요. 털로 만지는 듯 부드럽게, 신중하게, 살짝 붓 모서리를 잘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이런 풍만한 느낌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화폭에 필요 없는 물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나올 때까지 해줍니다. 쉽죠? 그럼 붓에 붙은 물감을 떨어뜨리세요. 다음은 3호 펜붓을 사용합니다. 흰색을 약간, 그리고 브라이트 레드를 아주 조금 이런 식으로 섞어줍니다. 아주 조금이면 돼요. 붓 끝을 사용해서 약간만 칠해주세요. 너무 밝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차분한 느낌이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아주 약간만 더해주세요. 이 근처에도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더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림 전체를 털어줍니다. 보세요. 환상적인 느낌이 나왔죠? 분위기가 마음에 드네요. 아주 아름다운 하늘이 됐죠? 다음은 전에 소개한 1인치 타원형 붓을 사용합니다. 이 붓으로 검은색과 프러시안 블루를 약간 섞어서 벤다이크 브라운과 아리자린 크림슨, 그리고 셉 그린을 조금 툭툭 쳐가면서 섞어줍니다. 여기에 배경으로 작은 숲을 그려볼까요? 작은 나무를 그릴 때 이 붓이 가장 적당합니다. 나무뿐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그릴 때는 편리하죠. 나무를 그릴 장소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색이나 크기, 모양 등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 어떤 나무를 그리는지 생각했나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갑니다. 이 정도면 됐네요. 다음은 실붓을 사용하세요. 벤다이크 브라운에 오일을 섞어서 여기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를 그립시다. 나무는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쪽에도 두세 그루 정도 그립시다. 이 정도면 됐어요. 쉽죠? 다시 아까 사용한 붓을 사용합니다. 붓에 물감이 붙어 있어도 그냥 쓰세요. 카드뮴 옐로를 조금 섞어주는 것만으로 초록빛의 멋진 색이 나옵니다. 옐로우 오커, 인디안 옐로우, 브라이트 레드를 더해서 섞어줘도 좋아요. 다시 화폭에 돌아갑시다. 숲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합니다. 여러 종류의 노란색으로 칠해봅시다. 이것으로 그림의 풍미가 나오죠. 이런 경우 1인치 타원형 붓이 아주 편리하죠. 여기에도 약간 하이라이트를 넣고 나무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합시다. 브라이트 레드를 약간 더해주세요. 이 부분에 작은 나무를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그린 나무의 짝을 만들어줍니다. 늘 제가 말하는 것이지만 그림의 색을 계속 덧칠하면 깊은 맛이 나오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쪽에도 나무를 그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것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오죠.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평면적인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자, 셉 그린도 더하고 이런 봄 느낌이 나는 초록색을 원하신다면
조금 탈로 그린으로 칠하는 게 좋습니다. 나뭇잎이 빛나게 보이죠? 가볍게 두드리면서 문질러주세요. 하지만 색이 주변 색보다 튀지 않도록 너무 많이 두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너무 심하게 하면 밑에 칠한 색까지 없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릴 경우는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 실수했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럼 다시 같은 색을 씁니다. 블랙, 프러시안 블루, 벤다이크 브라운, 셉 그린, 아리자린 크림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물가를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쉽죠? 어두운 색을 두드리면서 채색합니다. 나중에 이 위에 풀을 그릴 거예요. 어두운 색이 있으니 밝은 색이 고조되는 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멋진 그림이 됐지만 커다란 제방을 이 부분에 그립니다. 아주 쉬워요. 이런 식으로 벤다이크 브라운을 약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당기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쪽 끝 부분에도 조금 그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화이트와 다크 시엔나, 벤다이크 브라운을 대충 섞어줍니다. 화폭을 다듬어주는 듯 이 정도의 각도로 칠해주세요. 살짝 부드럽게 칠해야 합니다. 되도록 살짝 나이프를 미끄러지는 듯 채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음에도 같은 붓을 사용합니다. 물감이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노란색을 더해서 초록색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붓을 툭툭 치면서 섞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더해봅시다. 물가 모양에 신경을 써서 칠하세요. 지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도 손봐줍니다. 브라이트 레드를 이 부분에 칠하면 빛나게 보이죠?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립시다. 그리고 물감을 더해 채색하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네요. 제방 끝에도 풀이 있죠? 이것은 작은 개울일지도 모르겠네요. 작은 개울이라고 생각하죠. 이쪽은 흐르는 미안다예요. 곡선으로 흐르는 개울을 미안다라고 합니다. 멋진 말일 것 같아요. 미안다를 저는 좋아해요. 여기에도 풀을 그립시다. 아주 멋진 그림이 됐네요. 작은 제방이 이것으로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오두막을 그리고 싶네요. 이 부분에 그립시다. 나이프를 사용해서 대충 깎아냅니다. 크지 않아도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곳에서 살고 싶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두막에 앉아서 그대로 낚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잡은 고기는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야죠. 혹시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지도 모르죠. 벤다이크 브라운을 써서 대충 오두막 모양을 그립니다. 작은 나이프를 사용하세요. 작은 것을 그릴 때는 이것이 편리합니다. 작은 것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이프죠. 화이트를 약간 거기에 브라이트 레드와 다크 시에나를 섞어주세요. 따뜻한 느낌이 나오는 색이죠. 물감을 잘라내는 듯 나이프에 조금 묻혀줍니다. 이 부분에 밑으로 문질러서 채색합니다. 또 한쪽은 벤다이크 브라운을 약간 더해주세요. 이쪽도 흰색이 너무 강하네요. 약간 어두운 색을 나오게 하고 싶으니 다시 칠해주세요. 이번엔 아주 좋네요. 약간 실수한 것 같지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색으로 그립니다. 쉽죠? 밴다이크 브라운을 나이프에 조금 묻혀서 채색하고 이런 식으로 헌 느낌이 나오도록 그립니다. 낡은 낚시터예요. 그리고 나이프로 끝을 단정하게 처리하세요. 오두막에 문도 달고 싶으니 이쪽에 그려봅시다. 반대편에 만들면 오두막을 나오자마자 그대로 강에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흠뻑 젖어버리죠. 그럼 화이트와 미드나이트 블랙을 섞어서 예쁜 초록색을 만들어주세요. 나이프의 작은 면을 사용해서 작은 지붕 너를 그립니다. 이런 지붕이에요. 바람으로 날아가는 널도 있을지도 몰라요. 낡은 오두막이니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새로운 집이었지만 지금은 저와 똑같이 나이를 먹었죠. 하이라이트를 더하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네요. 이번엔 풀밭을 그립시다. 오두막 주변에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칠하면 돼요. 문 근처에도 풀밭을 그리고 오두막 근처를 정리하는 듯 칠해갑니다. 예, 이 정도면 됐어요. 다시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리퀴드 화이트를 묻히고 아주 조금 검은색을 섞어주면 밝은 회색이 되죠. 물감을 잘라내는 듯 나이프 끝에 조금 묻혀주세요. 제 방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채색합니다. 물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물 표면엔 바위가 비치고 있죠. 옆으로 비비는 듯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려주세요. 이런 부분엔 고기들이 숨어있는 법이에요. 낚시는 좋아하는데 잘 하지는 못합니다. 고기를 잘 못 잡거든요. 이 정도 칠하면 됐어요. 이번엔 1인치 타원형 붓을 씁니다. 검은색과 파란색 그리고 크림슨과 셉그린을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됐어요? 여기에도 뭔가 그리고 싶네요. 강 안에 떠있는 듯이 그립니다. 겨울의 흐름을 방해하는 듯 이 부분까지 물감을 넓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무를 그립니다. 귀여운 다람쥐가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람쥐를 몇 번 등장시켰는데 저는 장난기가 많은 이 동물을 좋아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마당에도 살고 있어요. 놓아줘도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끼를 줘서 저한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곳에 도망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마 다람쥐도 여기라면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비치는 그림자를 그립시다. 붓을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면서 그리고 옆으로 부드럽게 터는 듯이 그려주세요. 여러분은 다람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전에 다람쥐를 6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 마당에 놓아줬죠. 지금도 매일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면 바로 모이죠. 친구가 찾아오면 갑자기 나무에서 내려 어깨에 뛰어 올라타서 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친구들도 모두 익숙해져서 지금은 좋아하죠. 여러분도 꼭 다람쥐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은 초록색과 노란색을 잘 섞어줍니다. 거기에 리퀴드 화이트를 섞어주세요. 약간 흐린 밝은 색을 만들 땐 저는 오일 대신
리퀴드 화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 부분에 솜씨 좋게 새 잎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어때요? 이런 작은 붓으로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1인치 타원형 붓을 좋아하죠. 이번엔 브라이트 레드와 옐로우 오커를 조금 섞어서 좀 재미있는 것을 해보죠. 여기에 덤불을 그립니다. 보세요. 그림에 풍미가 생겼죠.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여기에도 작은 것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는 장소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아주 쉽죠? 나이프로 리퀴드 화이트를 이런 식으로 채색하면 아주 쉽게 물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밴다이크 브라운을 약간 더해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리퀴드 화이트를 이런 식으로 채색하면 아주 쉽게 물감 분위기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나이프를 긁는 것만으로 이처럼 작은 가지나 그 외의 사소한 것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마스킹 페이퍼를 뗍니다. 어때요? 아주 멋지게 완성했네요. 상당히 멋진 그림이 되죠.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항상 하던 대로 저는 큰 나무를 하나 그릴 거예요. 모처럼 멋진 그림에 왜 큰 나무를 더하죠라는 편지를 때때로 여러분들에게서 받죠. 무심결에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기 싫으면 그리지 않아도 좋아요. 전 단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시켜서 그려주세요. 반드시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재미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릴 땐 남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따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의 스타일이나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죠. 이러한 것들을 손에 익힌 후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그려주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른 모든 것을 그리면 됩니다. 상상하는 것도 중요한 연습의 하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나무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 부분까지 뻗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작은 덤불도 그려봅시다. 아주 좋네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려주세요. 다음 단계로 갈까요? 펜붓으로 밴다이크 브라운을 듬뿍, 다크 시에나를 약간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 줄기를 그립니다. 튼튼한 줄기고 작은 가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가지와 뿌리도 그려주면 좋아요. 흰색 조금과 다크 시에나를 묻혀서 잘 섞어주세요. 나이프에 묻히고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더해줍니다. 아주 살짝 가볍게 닿는 듯 칠하세요. 약간 긁혀도 괜찮아요. 아주 살짝 가볍게 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람쥐가 뛰어나오는 느낌이 나네요. 프러시안 블루와 흰색을 조금만 묻혀서 이쪽 부분에 채색하세요. 나무 줄기에 햇빛이 비치는 듯 보이죠? 이번엔 어두운 색을 표면에 부드럽게 칠해주세요. 마르면 나무 껍질과 똑같이 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큰 나무 가지를 한 두 그루 이쯤에 그립시다.
갈라진 가지를 그리는 거예요. 대충 그리면 돼요. 어때요? 그럼 1인치 타원형 붓을 다시 씁니다. 물감은 셉 그린이 좋네요. 좋은 색이에요. 자, 윗부분에 잎을 그립시다. 어때요? 빛나게 보이지 않아요? 뒤에는 어두운 채로 남겨두세요.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칠하세요. 브라이트 레드를 약간 더해봅시다. 이 부분에 덤불을 그리면 완성이에요. 재미있게 그리셨어요? 저는 이런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타원형 그림도 꽤 멋지죠? 시골에 놀러가면 이런 풍경을 자주 보게 되죠. 좀 더 이 부분에도 더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두운 부분을 남겨두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어두운 부분을 남겨두는 것으로 그림이 돋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프로 작은 가지를 그립시다. 이것으로 그림이 완성됐네요. 어때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